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받은 영감에 저 늘 행복한 오늘의 생각까지 담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자격이 생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진정한 소통은 나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이 아닌 상대가 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내가 완벽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무장해제를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탄압했던 백인 간수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공부하며 그들의 공포와 자부심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적을 동지로 만드는 기적의 소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대의 영혼에 닿는 통로임을 증명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몸소 실천해 전 세계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이브러엄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정적들을 내각에 기용하며 그들의 입장을 경청했고 적을 친구로 만들면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명언과 함께 분열된 국가를 통합했습니다. 그는 반대파의 목소리조차 국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치환하는 넓은 도량을 보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게스트의 아픈 과거를 들을 때 자신의 경험을 투영해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대화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가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경청이 곧 치유이자 최고의 설득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 상대가 내뱉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매몰되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나 해결하고 싶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파악하십시오.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협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요구가 아니라 그 아래 감춰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를 관찰하고 그 어느 너머를 보는 해안을 기르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제1원칙 사고를 통해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전기차와 로켓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관습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물리적 법칙이라는 본질적 의도에 집중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 넘어 경영진의 숨은 의도와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사람의 정직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코코 샤넬은 당시 여성들이 입던 화려하고 불편한 옷이 보여주는 과시의 의도보다 자연과 활동성이라는 숨겨진 욕구를 간파해 패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여성상의 변화를 디자인으로 먼저 구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대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내면의 필요와 욕구를 미리 읽어내어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기술을 넘어선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제품에 담아냈습니다. 소통과 제안의 순서. 협상의 하수는 제안부터 하고 상수는 소통부터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은 상대의 방어기제를 자극할 뿐입니다. 충분한 대화로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은 뒤에 제안을 던지는 순서의 미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연결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 후에야 당신의 논리가 상대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로 바꾸기 위해 이사진을 설득할 때 무작정 사업 확장을 제안하기보다 커피가 주는 경험과 감성의 소통에 집중해 공감을 먼저 얻어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 모델 이전에 따뜻한 커피 문화를 먼저 팔았습니다. 샘 월트는 납품업체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무리한 요구를 먼저 하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상생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상대를 압박의 대상이 아닌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잉바르 캄프라드는 이케아의 가구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조 공장들과 소통할 때 단순히 단가를 깎는 제안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소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생산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공장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했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는 영업사원들을 교육할 때 나를 소중하게 대해달라는 보이지 않는 목판을 모든 사람이 목에 걸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통을 먼저 한 뒤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실적의 선결 조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협상가와 평범한 협상가의 차이. 평범한 협상가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려 애쓰지만 뛰어난 협상가는 질문을 던져 상대가 스스로 해답을 찾게 만듭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말을 적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며 상대의 감정을 보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최후에 웃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회의 때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팀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최선의 소통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소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밥 아이거는 디즈니를 이끌며 픽사나 마블을 인수할 때 강압적인 태도 대신 상대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질문과 경청으로 그들이 기꺼이 합류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수를 전명이 아닌 축제로 승화시키는 탁월한 소통가였습니다. 리카싱은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협상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양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겸손한 소통법으로 수많은 성공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사람이라는 더 큰 자산을 택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끊임없이 자연의 질문을 던지는 태도로 당대의 평범한 예술가들과 차별화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관찰과 질문이 모든 창조적 소통의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로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 주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뉘앙스와 표정, 목소리의 톤을 전달하지 못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중요한 협상일수록 직접 만나거나 최소한 전화를 통해 인간적인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요소가 결여된 소통은 자칫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으며 갈등 해결의 핵심인 감정적 교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그룹을 이끌며 아무리 바빠도 핵심적인 소통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를 신뢰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눈빛과 악수가 서류상의 도장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함을 알았습니다. 마트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IT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는 핵심 인재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워킹 미팅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격식 없는 만남이 더 창의적인 소통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세계적인 기업자라의 수장이면서도 별도의 집무실 없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소리가 경영의 핵심 정보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안나 윈투어는 패션계의 냉철한 리더로 알려졌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인재 영입 시에는 반드시 직접 만나 상대의 분위기와 태도를 확인하는 데면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녀는 상대의 존재감 자체를 읽어내는 능력이 최고의 안목임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말에서 힌트를 찾는 방법. 상대의 말 속에는 협상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 강조하는 단어, 반복하는 불평 속에 우리가 제안해야 할 핵심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지, 어떤 단어의 감정이 섞이는지를 파악하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은 일상의 소소한 대화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서 영감을 얻어 공포와 감동이 공존하는 위대한 소설들의 실마리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언어를 관찰하는 것이 상상력에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증명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에스더 펠렐은 상담 중 내담자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와 톤의 변화를 포착하여 그들의 숨겨진 관계적 갈등을 치유하는 핵심 힌트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조차도 중요한 심리적 단서로 활용합니다. 샘 월트는 경쟁 매장 직원들의 사소한 불평에서도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힌트를 찾아내어 월마트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피드백을 혁신의 재료로 삼는 탁월한 경청자였습니다. 셜록 홈즈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조셉 벨 박사는 환자의 사소한 말투와 흔적에서
그들의 병명과 습관을 찾아내는 관찰력으로 진정한 통찰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것에서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지혜로운 길 관리의 핵심. 결국 소통 관리의 핵심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소통은 공격이 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객관화하고 소통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임을 잊지 않는 자제력이 지혜로운 길의 정점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소음과 상대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자 철학자로서 매일 아침 자신을 단속하는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렸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혼란 속에서도 현명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보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철학의 힘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13가지 덕목을 세워 매일 스스로를 관리했고, 이러한 절제력이 바탕이 되어 외교와 과학 등 다방면에서 위대한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설득하는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 생활 동안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자제력은 훗날 남아공을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극기 복례를 강조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와 관리의 시작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수신이 곧 평천하의 근본임을 설파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나 자신에 대한 엄격한 자제력의 조화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텍스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쌓일 때 당신의 소통은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소통의 순간들을 오늘 배운 원칙들로 채워보십시오. 이 지혜로운 길을 걷는 당신은 이미 타인을 포용하고 상황을 리드하는 부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당신에게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선한 동기의 공유를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부자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늘 행복한 오늘, 삶의 지혜였습니다.